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직업전문학교 유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전기기능사 기출문제 24년 2회차 풀이를 해드릴 건데,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회차와 마찬가지로 평이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합격률도 많이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양전기 TV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수변전 설비에서 계기용 변류기의 설치 목적은 그랬는데, 자, 계기용 변류기는 CT라고 하죠. 이 CT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약자를 CT라고 쓰는데, 대전류를 소전류로, 즉 이때 소전류는 5A로 변성을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1번도 가끔 출제가 돼요. 1번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게 바로 PT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그래서 얘는 이 저전압을 110V로 변성을 하는 기기죠. 그래서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자, 전선이 굵으면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클리퍼를 사용을 하죠. 자, 전선의 굵기가 25 스퀘어 이상이 되면 클리퍼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헷갈리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비중이라는 건 최적당 무게예요. 자, 비중이 크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작을 거. 그 다음에, 자, 이 전류가 잘 흐르려면 고유저항이 작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1번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은 다음 중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 반자성체는 B2절 μS가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상자성체나 강자성체 외의 물질이 바로 반자성체인데, 여기서 보면 보기가 강자성체가 모두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가 반자성체 하나인데, 이 강자성체에는 닉, 코, 철, 망 4가지가 있죠. 요것만 잘 기억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강자성체가 아닌 반자성체는 바로 3번 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200V 60Hz 10kW 삼상 유도전등기의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유도전등기의 효율과 역률은 0.85다 그랬는데, 이게 삼상 유도전등기가 됐든 삼상 부하가 됐든 소비전력 구하는 식 P는, 자, 삼상이니까 무조건 루트 3 들어가죠. VI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고요. 만약 효율이 있다면 효율까지 곱해요. 효율은 이타라는 문자를 사용을 하죠. 자, 이 식에 의하면 전류 I로 정리하면, 자, 나머지 I만 남겨두고 이렇게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이 전력 P를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의, 자, 효율을 곱한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대입시켜 볼까요? 자, P가 10kW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고, 자, 루트 3의 V가 200V. 자, 그 다음에 역률 0.85, 효율도 똑같이 0.85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대략 40A 정도 계산이 되겠죠. 자, 계산기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꼭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 보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자, 6번은 직류분권 전동기의 무부하 전압이 108V, 전압 변동률이 8%일 때 전격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지금 무부하 전압, 무부하시는 전압이 가장 최대로 상승이 되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이 전격 전압 VN이라는 단어, VN분의, 자,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전격분의 2개 차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식에 대입 안 시켜도 108V의 전압 변동률이 8%라면 얘가 100V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건 계산기 눌러도 되는데, 그냥, 자, 대충 계산해도, 자, 이 전격 전압 V에는 100V로 계산이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이라 그랬죠. 가는 단선 접속은 바로 트위스트 접속이죠. 이 트위스트는 꼬아서 접속하는 거예요. 가늘어야지 트위스트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에 접속하는 방법이 바로 브리타니아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전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때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삼상부하 용량은 몇 kVA인가? 자, 이 문제는 V결선은 안 빠지고 나올 데가 없어요. 항상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V결선 용량 PFE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겠죠. 2대를 이용해서 삼상전원에 공급해주는 방식.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20이죠. 이거 계산하면 34.6kVA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원선을 단절건으로 하면 그랬는데, 자, 이 단절건은 고조파를 제거를 하죠. 그죠? 자, 고조파를 제거를 해서 결국은 파형을 개선하는데 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절건으로 하게 되면 고조파를 제거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10번은 2대의 동기발전기 A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A기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진상 성분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역률이 낮아지겠죠. 그죠? 역률이 낮아져요. 그러면 자,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얘가 낮아진 만큼 B기는 어떻게 될까요? B기는 자, 역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번은 회전자 입력 10kW 슬립 3% 삼상 유도 전동계 2차 동선은 몇 와트인가 그랬는데, 2차 동선 계산한 식 PC2라 한다면 PC2, 2차 동선을 이렇게 표현하죠. SP2예요. 여기서 이 P2가 회전자 입력을 뜻하는 거고요. S는 슬립이죠. 3%니까 0.03에다가 자, 2차 입력 10kW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 자, 300W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식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죠. 쉽게 나와요. 슬립에다가 입력값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자, 다음 직류 전동기 중 정속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정속도라면 속도가 일정한, 거의 일정한 전동기를 뜻하는 거죠. 바로 분권 전동기가 정속도 전동기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죠.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 시 발생하는 기름의 흐름 변화를 검출하는 부홀즈 계정기 설치 위치는, 부홀즈 계정기는 바로 변압기의 절연류가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름 증류를 바로 검출하는 게 바로 부홀즈 계정기인데,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접속을 하는 게 바로 부홀즈 계정기죠. 자, 내부 고장 발생했을 때 검출하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제어되는 전동기는 그랬는데요. 이 비례추이는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13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 동기전동기의 이 동기라는 의미가 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자, 이 운전을 하는 걸 바로 동기전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V곡선을 이용해서 얘는 역률이 조정이 되죠. 역률이 1로 조정이 돼요. V곡선의 맨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역률이 1인 값이죠. 그 다음에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도 어떻게 될까요? 효율도 아주 높습니다. 그 부하가 변해도 항상 같은 동기속도 NS로 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가격이 싸다 그랬는데, 자, 이 동기전동기는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기동장치가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 기동장치가 바로 뭐예요? 자기기동법, 유도전동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변압기의 무부하 손 중에서 이 무부하 손이라 하면 부하를 걸지 않아도 항상 발생하는 손실로서 그 손실이 바로 철손이죠. 그죠? 이 철손은 히스테리손과 와류손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게 뭐 기회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걸 다 통틀어서 철손이라고 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이것도 잘 나오죠.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의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 상호 또는 관과 박스에 기타 부속 부품이나 풀박스의 전기 기계 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접속해야 되는가? 자, 나사를 사용하는데 나사의 턱이 바로 몇 턱 이상? 5턱 이상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접속했다. 직렬로 접속을 하면 전압이 분배가 되죠. 자, 전압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병렬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병렬로 물어보면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자, 전류가 분배가 되니까 얘는 과전류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용어로 나오니까 둘 다 기억해 두시고 답은 직렬이기 때문에 과전압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제스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그랬는데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제스는 복소수로 나타내면 자, 실수 R, 허수는 XL-XC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또한 이들의 절대값을 구할 때는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 이상이 90도인 허수기 때문에 그냥 합성이 안 돼요. 반드시 계산할 때는 루트 제곱이죠.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 XL-XC의 제곱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볼까요? 자, 18번은 가장 일반적인 저항체로 세라믹 봉에 탄소계의 저항체를 구워서 붙이고 여기에 나선형으로 홈을 파서 원하는 저항값을 만드는 저항기는 그랬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저항, 즉 부하가 아닌 저항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저항이 바로 뭐냐면 탄소 피막 저항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 띠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5가지로 띠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4개로 돼 있는 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정색, 갈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서 이 읽는 방식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 저항을 바로 탄소 피막 저항기라고 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볼까요? 자, 19번 권수 50회 코일에 5A 전류가 흘러서 10-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그랬는데 19번은 자체 인덕턴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계산하는 식이 I분의 N의 파이죠. 이때 I가 5A 그 다음에 권수 얼마? 50회 자속 10-3승이고 요거는 단위 mH로 잡아 빼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10이 되겠죠. 10 mH.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식이 생각이 안 나면요. 대부분 기능사 수준 계산 문제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문제 대부분 나와요. 요렇게만 한번 계산해 봐요. 그죠? 얘는 숫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요것만 나누면 25 곱하면 10이니까 바로 1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푸셔도 돼요. 20번 볼까요? 자, 여기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 이와 같은 그림 형태를 바로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고요. 단면적 A가, 자, 여기 단면적, 자속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4 곱하기 10-4승, 그 다음에 자루의 길이가 0.4m. 자, 비투자율 1000에 코일의 건수가 1000일 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자,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앞식수 있었죠? 요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기 회로에 자루의 길이가 L이면 L분의 뮤 A의 권수 N의 제곱. 길이로만 나눠서 환산해 주시면 되고요. 권수 제곱에 비례한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자, 식 되도록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 잘 나오지 않는 계산 문제라면 자, 비례관계에 관련된 문제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건 잘 나오는데 이번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 식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의 길이가 0.4m죠. 그리고 투자율 조심하세요. 비투자율 1000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공개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제로 뮤S 이렇게 곱해야 돼요. 1000에다가 단면적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건수가 1000이죠. 1000의 제곱, 건수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자 얼마가 나와요? 1.256 정도 나오고 자 반올림하면 1.26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 중에 21번 볼까요? 자 동기발전기 계자 간의 극간격은 계자는 N극과 S극이 있죠. 그죠? N극과 S극의 계자 간의 극간격은 바로 파이 라디안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자 공장이나 학교에 사용되는 이 조명 방식을 바로 전반 조명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이 자, 이 퍼지도록 조명한 방식.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은 뭐냐면 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자, 이 빛이 들어가도록 주로 이제 수술실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국부 조명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은 그랬는데 뱅크란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나 또는 콘덴서 이 콘덴서의 결상 단위를 바로 뱅크라고 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4번도 한때 잘 나왔던 유형인데 자 이번에 자 지난 회차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됐어요. 자, 전제기 전력이 1.5V에 20개를 내부장 0.5옴, 부하장 5옴인 부하에 접속했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는데 이건 전지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옴의 법칙 아시죠? R분의 V잖아요. 그런데 전지하고 부하하고 직렬이기 때문에 전지 내부장과 부하장을 합한 값분의 전제기 전력 2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게 바로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로 주어졌어요? 20개. 그러면 내부장 20개, 전제기 전력 20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세요. 옴의 법칙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대입시켜 볼까요? 20 곱하기 내부장이 0.5옴 플러스 부하장 얼마? 5옴 분의 자, 전제기 전력 20 곱하기 1.5V 하면 15분의 30이 돼서 2A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네요. 25번 볼까요? 25번은 코드나 케이블 등을 기계기구 단자 등에 접속할 때 몇 스퀘어가 넘으면 그림과 같은 터미널 러그, 즉 압착 단자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터미널 러그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 피복을 벗겨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자 여기를 압착시키면 기구하고 즉 기계하고 바로 접속이 되는 게 바로 터미널 러그예요. 자, 전선이 6스퀘어가 초과가 되면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성층에서 사용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성층을 하는 이유가 얇게 자, 판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걸 성층이라고 하는데 자, 맴돌이 전류손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 얘는 두꺼울수록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죠. 요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 성층에서 사용을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27번은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그랬는데 자, 2인용 절연 전선은요. 인입구에 사용되는 전선이에요. 그래서 드랍이란 약자를 따서 DV라고 사용을 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전기 배전용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매입용 콘센트 도면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매입용은 원래는 이제 벽붙이용이라고 하는데 벽에 붙일 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용 콘센트라고 돼요. 자, 이게 벽을 의미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은 전멸기, 2번은 전등 또는 뭐 백열등, 자, 4번은 점검구를 뜻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인장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가 그랬는데요. 전선을 접속할 때는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공전달로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지선은 자, 이 지지물이 있다면 이 수평 장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 대지에 붙는 걸 바로 지선이라고 하죠. 자, 원래는 명칭이 지지선인데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1년 동안은 그냥 지선을 써도 돼요. 용어가. 이때 자, 이 안전율은 2.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인장 강도는 4.31kN 이상. 그 다음에 3가닥 이상의 아연 녹음 연선을 사용하게 돼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